자, 초미의 관심사 이재명 대표 연임 이야기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민주당 당헌 당규에는 연임을 하지 말라는 규정은 없어요.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연임을 안 했죠. 근데 이제 연임 논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연임에 대해서 사실 일장일단이 있는 거 맞아요. 그런데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장점이 더 크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정권이 한참 막 이렇게 수세적으로 몰릴 때 당대표 연임할 거야 이런 상태가 되면 일단 조직이 안정화되죠. 그리고 지금은 이미 이재명 대세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권이 정상이야. 정권이 정상이어서 당대표를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이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당대표를 바꿔내야 되는 측면이 있는 건데 지금은 이재명 중심으로 한번 더 가자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건 그런 이유 때문이거든요. 한참 몰아쳐야 될 때 당대표가 절대적 카리스마 리더십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이걸 총선 바꾸자고 하는 주장은 좀 이상해 보인다. 아니 총선을 대승하고 압승하고 만들어 놓은 지금 대표에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저도 이제 연임하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많다는 건 알고 있는데 이게 본인의 의견이 어떤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지금 매우 힘들어하는 상황이라서 본인이 결정하셔야 되는 그게 지금 굉장히 고민 중에 있지 않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고민정이요? 발음을 잘해주세요. 네. 고민정 중에 이게 있지 않나? 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굉장히 고민스러운 선택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당 대표를 한다는 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들이기 때문에 그게 과연 좋은 선택인가 하는 그런 고민도 있을 테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언론 환경이나 어떤 정치 권력 구조 안에서 이게 이재명 대표한테 몰리던 그 포커스가 더 강력하게 몰아붙일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언론 환경에서는 모든 정치 쟁점이 이재명 대표 한 사람한테 맞춰질 거예요. 그게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에는 이재명 독재다. 뭐 이재명 사당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어떤 걸 약속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검찰 개혁과 언론 개혁을 당 대표 임기 내에 완수하겠다라고 만약에 약속을 한다면 희망을 걸어볼 수 있죠. 그러면 언론이나 나머지 권력기관들하고의 관계도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출 수 가능성이 생기는데 이제 그걸 명시적으로 이제 그렇게 하면은 조국 그 혁신당하고의 그 정체성이 중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신경 쓰기 시작하면서 메시지를 가다듬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또 부드러워지고 그렇게 되면은 그 바라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확실하게 지지하는 다시 연임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지지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입장에서는 잡음이 더 커질 거라는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근데 최고위원들 이야기를 직접 들었죠. 취재를 비슷하게 했죠. 이재명 대표는 연임할 생각이 일단은 없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반대로 말하면 이런 것도 있거든요. 사람은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우리 대표님 잘하셨으니까 본인이 나중에 그걸 거절을 하더라도 연임 한번 더 하시죠? 그것이 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그만둘 거라고 생각하면 2년 동안 개고생한 사람, 총선 역대급 승리를 이끈 사람에 대한 저는 A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한번 이렇게 추대를 한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재명 대표가 최종적으로 그걸 결정하게 만드는 맞아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네. 어차피 그만두실 거니까 나머지 당대표 누가 올라간다 맞아요. 이야기를 지고 볶으면 총선 승리라고 하는 건요 이런 거 아니에요. 이해찬 대표가 180석 만들고 당대표를 물려줬더니 이낙연이 확 말아 드신 거 아니야. 예. 그럴 때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가 딱 막 진짜 어마어마한 개고생을 했지. 단식하고 칼 맞고 총선 때 그렇게 개고생해가지고 175석을 일단 민주당에만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당 내에서 한 번 더 권하는 게 저는 A라고 생각해요. 선택은 본인이 하겠지만 당연히 그만둘 거니까 다른 당대표 하마평에 막 오르는 것은 저는 A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긴 지금 민주당이 생긴 이래로 한 번도 간 적이 없는 길을 가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180석을 확보했을 때도 다들 그랬잖아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다.
민주당한테 이런 일이 어떻게 다시 생길 수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보다 더 크게 승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지금 민주당이 새로운 길을 가는 거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이상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다시 도전해가지고 당대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뭐 깜짝 놀라거나 완전히 뭐 이상한 건 아니거든요. 그게 이제 여기서 등장하는 문제가 하나 있죠. 당헌 당규 문제인데 원래 이제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대선 관리할 당 대표를 임명해 놓고 그러니까 지금 3년 후에 대선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지금 이재명 당 대표가 연임해도 아무 문제는 없긴 해요. 근데 이제 여기에 만약에 돌발 상황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 그거는 살짝 당헌 당규 바뀌면 되는 거예요. 바꾸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절대 룰이 아니고 당헌 당규를 바꿔서 예를 들어서 사실상 유일한 주자잖아요. 대선 주자로서는 모든 당 합쳐가지고. 근데 갑자기 대선이 다가왔다. 그러면 당헌 당규 바꾸면 되는 거야. 그건 별 문제가 아닌 거야. 그거 바꾸면 되는 거라서 돌발 상황들에 대한 예외 조항을 만들어도 되고 상관없는 건데 문제는 이제 이게 당 대표의 연임과 원내 대표가 같이 맞물려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사실 저번에도 한번 동아일보가 수고스럽게 분석해 준 적 있잖아요. 친명이라고 부를 만한 사람만 현역 지역구만 106명이더라 뭐 이런 보도가 있고 언론사에 따라서는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은 나쁜 의미가 아니라 이재명 당이 돼 있습니다. 옛날에 DJ처럼 당의 절대 다수가 대표를 지키려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전 총선 전에 한 뭐 20-30명 정도가 이 대표를 지키는 상황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야기가 7인회가 있었다면 지금은 177인회다. 뭐 그런 것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이 있는 거예요. 경우의 수 같은 건데 이재명 대표가 연임을 하고 그러면 이제 언론들 나는 그 언론들의 영향력은 좀 줄어들 거라고 보는데 이 대표가 연임을 하는데 원내대표도 친명 색채가 강한 사람이 되면 조선일보가 그렇죠. 때리기 쉽죠. 예. 야 이거 뭐 사당화 얘기 나올 거예요. 거기다가 추미애 국회의장까지 되면 그런 식의 우려를 섞겠지만 그래서 그런 얘기 나왔잖아. 민주당 당선자들은 조선일보 끊어라. 왜냐하면 그렇게 가라는 민심인데 이 눈치 보고 저 눈치 보면서 그 방향성을 야 이재명 대표가 연임했으니까 원내대표는 비명. 이재명 대표가 연임했으니까 국회의장은 좀 순한 사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셋 다 강한 사람 가도 아무 상관없다. 맞아요. 아니, 무슨 뭐 혈액 검사하면은 뭐 친명 비명 나온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이 이재명 대표의 연임 문제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서로를 욕할 필요는 없어요. 저는 그게 제일 보기 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연임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잘해왔는데 이제 진짜 이재명이 민주당이 됐는데 이재명이 하고 싶은 거 한번 하도록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마음에서 연임을 이야기하시는 거고 이재명 대표의 연임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재명 대표가 연임이 됐을 때 대한민국 모든 언론이 이재명한테 등을 돌릴 거다. 지금까지 이재명을 비난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많은 물량으로 쏟아부을 건데 그걸 그러면 민주당이 받아들일 수 있냐? 그러면은 언론 개혁을 먼저 한 다음에 언론 개혁을 하겠다는 약속을 하거나 하는 여러 가지 전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게 아닌데 지금 현실에서 언론을 막아낼 수 있느냐 이런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지자 입장에서는 너무 많이 지금까지 힘들었으니까 어차피 지금 국회의원이 된 거는 맞잖아요. 본인이 이제 권한이 있기 때문에 당대표 정도는 지금 어차피 이 2년 기간에는 뭐 공천을 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좀 재충전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맞지 않냐라는 걱정에서 그러니까 그게 다 일장일단이 그렇죠. 있어서 네. 뭐라고 정답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내가 진심으로 이재명 대표를 원한다면 이런 거예요. 가장 이재명 대표 다운 선택일 수 있는 게 당원들이나 의원들은 연임하면 더 하십시오. 그걸 하고 그거를 이재명 대표가 선택할 수 있게끔 해주면 돼요. 일장일단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재충전의 시간도 필요하잖아요. 그걸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인 것 같고요. 문제는 아까 그 언론 이야기 했었잖아요. 민주당 공천 무슨 내용 온갖 지랄 이연병들이잖아. 어제 나온 보도 하나만 전략공천 승률 한번 알려드릴까요? 어제 나온 보도에 있었어요.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 승률 73%, 국민의힘 17%. 우리 전략공천 이번에 엄청 잘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민주당이 많이 이겼기 때문에 생긴 것도 있지만 언론들이 그 지랄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 공천에 이재명 사당화라 이런 연병설을 했지만 그러니까, 네. 실제로 총선이란 건 딱 하나예요. 친명 비명이 아니라 이길 공천하는 거거든요. 예. 그 외에 경선 나머지는 경선이니까 전략 공천 빼고 나면 그러면 그건 당원들이 했다고 보고 이 상황에서 당대표 몫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전략 공천은 승률이 73%예요. 엄청난 거거든요. 이기는 공천한 이게 거죠. 진짜로 이재명 대표가 공천 잘했다는 증거 중에 하나인 거니까 문제는 이제 이재명 대표 연임에 대해서는 다른 거 없다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니까 당신 그만 8월 달에 그만둘 거니까 나가가 아니고 잘하셨으니까 주대. 한 번 더 하세요라고 한 번 더 권해보는 그런 아름다운 문화. 좋아. 그거 뭐 투표 한번 붙여볼까요? 근데 그렇게 되면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금 뭐 박지원이라든지 정성호라든지 연임해야 맞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은 저런 분들은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아부하는 것 같고요. 전 그렇게 보여요. 그냥 아부하는 것 같아. 말하자면 진짜 이재명을 위한다면 일장일단도 같이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대표님 연임하셔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진짜 이재명 대표가 쉬고 싶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한테 선택권을 주는 것이 맞는데 연임해야 된다면서 당원들한테 야부하는 그런 느낌은 저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고요. 자, 원내대표가 누가 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분명히 됐어요. 언론 프레임에 안 빠지려면. 왜요? 왜 이렇게 쳐다보세요? 채팅창 투표 한번 해보면 안 되냐고. 채팅창에 투표 한번 할게요. 이재명 네. 대표 연임해라. 지금 투표가 아예 올라올 거예요. 아, 그럼 나- 찍으시면 돼요. 갑자기 이렇게 쳐다보길래 원내대표 하고 싶다는 말인 줄 알고. 자, 그래서 투표가 올라왔어요. 이재명 당대표 연임 찬반 투표를 한번 해볼 건데 지금 채팅창에 계시는 2만 분들이 다 해주셔야 돼요. 연임해야 된다. 재충전 휴식이 필요하다. 네, 투표하시고 좋아요도 좀 눌러주세요. 이 좋은 방송 많은 사람들이 봐야 됩니다. 여론은 어떤가 한번 볼게요. 압도적이네요. 둘 중에 하나로. 지금 원내대표는요. 이런 게 있어. 원내대표 경쟁한다 그러는데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은 솔직히 말하면 물밑 선거 기간이죠. 유세 기간인 것이. 그렇죠. 사람들 엄청 만나는데 저기에 거론되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김민석, 서영교, 김병기, 박찬대. 저 밑에 있는 남인순, 강훈식, 진성준 저는 가능성 없다고 보고 이 중에 가장 지금 가능성이 높은 건 박찬대입니다. 근데 박찬대 최고는 8월 달까지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박찬대 최고가 나갈 때 그런 비판은 분명히 있을 건데 예. 여기에 지금 원래는 이제 서영고 최고가 나갈 일이 있었는데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박찬대도 나간다면서요 이렇게 뭐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래서 이제 분위기가 사실상 이제. 정리가 됐다 이런 얘기가 있고 나도 뽑고 싶다. 그래서 민주당이 조금 더 당원의 당이 되려면 원내대표나 국회의장 선거에 당원들 의사를 좀 반영했으면 그렇죠. 좋겠다. 예. 좀만 한 30% 그런 게 50%. 있어야죠. 네. 당원 이렇게 투표 시스템도 잘 돼 있는데 왜 그 자꾸 활용할 생각을 안 하는지 아직 좀 답답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투표 올라온 걸 보면요. 지금 4천 명 투표했는데 둘 다 저는 대표를 사랑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틀렸다가 네. 아니고 여기 보면은 연임해야 된다가 82, 재충전 휴식이 필요하다 18 이렇게 됩니다. 둘 다 사랑하는 방식인 거예요. 근데 지금 최근에 총선을 거치면서 그 날서 있는 지지자들이 같은 진영 내에서 죽이려고 덤벼들잖아요. 저는 그거는 진짜 난 그런 인성들은 이해가 안 되는 게 일단 정청래 조국혁신당 그 강연 논란 있잖아요. 예. 왜들 그래? 좀 그러니까요. 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고위원 회의에서 그 조국혁신당의 요청이 들어왔다. 가면 뭐 하겠어요. 거기 그 현역 국회의원이라고 한 명 있잖아. 예. 황운하 의원. 나머지는 다 초짜들이잖아요. 그러면 이를테면 쉽게 표현해서 내용을 떠나가지고 나머지 다 형식적이고 같은 진영이라고 하면 진영 내 총질하지 않는 방법. 그거 돌려서 교육해 주는 거거든요. 경험으로. 예. 그거 당대표도 아는 사이에서 그냥 뭐 가지 말라고 또 못했겠지만 가서 이 정청래가 강연을 해주면 나쁠 게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무슨 비밀을 이야기해 주는 것도 아니잖아. 근데 그러니까. 얘네들한테는 그게 내부 총질이라고 느끼나 봐요. 아니 그러면은 조국혁신당이 지금 11명인가요? 12명인가요? 그 사람들을 처음부터 적으로 만들어 놓고 지금 시작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너무 황당한 게
그런 그 초선 의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정청래 의원이 재선 의원 할 때부터 꾸준하게 해왔거든요. 왜 그러냐면 초선 의원, 국회의원이라는 게 뭐 대단한 자리처럼 보이지만 처음 간 사람한테는 다 낯선 겁니다. 시스템도 낯설고 그 공간도 낯설고 그러니까 모든 절차들도 낯설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하는 행동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초선 의원들은 한 2년 차가 지나야지 예. 국정감사 2번 정도 하고 나서 아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해가지고 막 지역구 준비도 하고 막 이렇게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줄이면 줄일수록 국민들한테 이득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조국혁신단 초선 의원들도 들어가서 그 적응하는 기간을 줄이면 줄일수록 우리 국민들한테 이익이거든요. 예. 근데 민주당에도 그게 왜 이익이에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랄까. 그 강연 자체를 이재명 대표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의 어떤 긍정의 시그널을 바꿔갔다. 아주 더 강력하게 정의를 하면 이재명 대표의 뜻일 수도 있는 요거를 누군가가 엄청 까. 결국에 진실이 드러나면 이재명 대표를 요구하는 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요. 무엇이 이재명 대표를 위하는 길일까를 보세요. 이재명을 중심으로 놓고 다 쳐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이재명만 빼고 나머지를 다 쳐내면 그럼 이재명 앞에는 누가 남습니까? 자기들이 지킬 거예요? 그 알량한 그러니까- 몇 명의 유튜버 구독자를 데리고? 근데 그런 짓 하지 말라고요. 찌질하고 못난 거야. 내가 내 컨텐츠로 뭔가를 사람들과 교류를 하는 게 아니라 남을 까는 방식으로 해서 같은 진영 내 사람들을 까는 방식으로 해서 자기 존재감은 사실은 코인팔이에요. 그걸 모르는 거야. 진짜로 그 사람을 이해한다면 그냥 간단하게 설명 하나 드릴게요. 이재명 대표 단식할 때 대표가 내가 앞에 서 있으니까 부릅디다. 포나임 오시라고. 안 간다 그랬어요. 그때 대표한테도 나중에 텔레그램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식하는데 유튜버까지 옆에 앉았다는 소리 듣기 싫어서 사진 찍히는 거 어떤 사람한테 좋은 일일 수 있잖아요. 출마할 사람들이면. 네. 근데 대표한테 안 좋을 것 같아서 분한이 안 가죠. 진짜로 위한다면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출마할 사람들은 이재명 대표 단식할 때 사진 진짜 한 수천 통 찍어갔을 거야. 네. 그건 뭐냐면 진짜로 위한다면 간단해. 조국 혁신당한테 한마디 하면 돼. 이재명 대표를 지켜주세요. 윤석열과 잘 싸워주세요 하면 된다고. 그리고 이게 좀 뭐 이해가 될지도 모르겠는데 이게 보수 진영 사람들을 더 설득하고 밭가리를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우리가 좀 다른 사람들한테 친절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내부적으로 친절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이재명 당대표 연임 문제도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연임을 하기를 바랄 테고 누군가는 좀 쉬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면 연임하는 사람이 더 사랑하고 더 충성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냥 의견이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의견이 다르면 나는 연임을 바라는데 저 사람은 쉬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해. 아, 그러면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니? 그러면은 그 연임하는 그 쉬는 동안 그럼 이재명 대표는 뭘 준비해야 될까? 이렇게 토론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배신자. 나랑 의견이 다르면 바로 배신자. 응징해야 돼. 이렇게 돼버리면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저 밖에 있는 보수 진영 사람들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신나하는 거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거요. 여기에 이제 자기 신념이라고 하면 확증 편향인데 못난 짓이에요. 내가 진영 내에 누군가를 신나게 까며 박수 치는 사람들 있잖아. 박수 치는 사람 중에 지지자도 있지만 갈라치기 세력도 있어. 그게 신나가지고 진영 내에서 막 갈라치기만 해. 알고 봤더니 나중에 이재명만 남아있어. 정권 교체는요. 쉽게 표현해 줄게요.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진영과 세력이 하는 거야. 그래서 경선에서 같이 경쟁했던 사람들도 청와대로 불러들이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재명 중심으로 사람이 모이게 만들어야 돼. 간단하게 말하면 총선 끝났으니까 조국 혁신당 이재명 대표 도와주세요 하는 걸로 가는 거예요. 왜들 그렇게 생각이 없을까요? 내 확증 편향, 그게 내 가치관이라고 할지라도 도움이 안 되는 짓 하지 말라고 마지막 말씀드려요. 그건 불편한 일인 거예요. 내가 이재명과 가깝다는 표시 내려고 하지 말아요. 언젠가 이재명 대표가 내 채팅창에 와서 슈퍼챗 쏘고 갔으니까 이재명은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진심은 자기 욕심 없는 사람들이 정권 교체를 위해서 이재명을 위해 뭘 해줄 것인가를 생각하면 정권 교체 이루어집니다. 정청래를 까는 걸 보고 내가 느꼈던 정말 처절함이었고 하나 더. 원내대표가요.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박찬대가 맨 앞에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는 그래요.
근데 박찬대가 최고위원이면서 원내대표 간다는 거에 대한 논란이 일시적으로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원 구성일이 이제 금방 다가오거든요. 법사위원장 건이 무덤이 될 수도 있어서 그 자리가 권력이 되는 자리는 아닙니다. 내가 원내대표를 한다 그래서 박찬대가 그 자리 욕심 때문에 나가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법사위원장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만에 하나 법사위원장을 주는 상황이 오면 원내대표는 정치적 생명이 끝나요 이제는. 이게 가장 키예요. 키. 채팅창도 덩달아 뜨겁습니다. 네. 네. 자 원내대표 이야기 박찬대 의원 나는 걱정돼서 말렸다니까. 하지 마요. 무덤 될 수 있어. 그만큼 누구나 하고 싶어하는 자리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권력을 갖기 위해서 하는 자리가 아니라 네. 총대 매겠다는 사람 그 누구라도 법사위원장만 지키면 돼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댓글창 한번 읽어드릴까요? 개병님 아잉 대구리 이게 뭔 말이에요? 대구리가? 머리 돌아온 탕자님 총선 끝났어요. 끝났다고 의구 정청래 가면 어떠냐 맞고요. 아니 그러니까 당 대표가 필요해서 갔다 오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그건 결국 그들이 놀리면 대표를 까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요 조국 혁신당이 이렇게 민주당 잘 도와주게끔 하면 돼요. 네. 딴짓 하지 마. 자 떠레올레님 유튜브 셀럽분들 무섭게 극단으로 간들 많아요. 아니지요. 예. 그분들도 언젠가는 제정신 돌아올 거라고 봐요. 여러분 제가 특정 진영 내 유튜브 까는 거 보셨습니까? 수도 없이 많은 피드백이 들어와요. 나 씹고 맛보고 돌리는 거. 안 하는 이유는요. 되게 간단합니다. 소위 말하면 진영 내 싸움은 피해자가 여러분들이 되는 거예요. 참고 말거나 뒤에서 물밑에서 사과를 받거나 하는 정도로 끝나는 거예요. 내가 대놓고 어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전쟁 난다고. 그게 이재명한테 도움 됩니까? 넘어가지? 가짜뉴스 버젓이 가짜뉴스 내는 것도 딱 한 명 지금 고소해 놓은 상태. 걔는 개설의 여지가 없어갖고. 자 강토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보스 형님, TV님, 강토끼님 감사하고 동고노이님 적어도 이 새끼 끌어내릴 때까지는 조국 혁신당이랑 동거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돌아오세요. 총선 끝났으니까 정상으로 돌아오시라고. 자 1분 마치겠습니다.